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설 연휴에 보니까 저희 그 유튜브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 중에 부담부 증여 관련된 네,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많았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뭐 이참에 뭐 증여 그러셨나봐요. 네, 가족 고민을 회의를 많이 많이 하실 것 하셨나 같아요. 봐요.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기준시가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네, 많으세요. 저희가 지난 회차에 부담부 증여 1탄, 2탄을 방송했었잖아요. 네. 지금 후속 방송을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신고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계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이제 신고 단계에 있는 거죠. 네, 사실 신고도 정말 중요해요. 숫자 신고. 계산하는 것도 진짜 네, 중요하고 맞습니다. 평가를 언제까지 할 건지 진짜 중요하니까요. 부담부 증여에서 신고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시세 때문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평가 기준이 시가. 근데 시가가 없을 경우에 뭐 매매사례가 뭐 이렇게 네. 아니면 뭐 감정평가 이렇게 순서대로 네, 정해지잖아요. 네. 감정평가가 먼저고 매매사례가 이게 그 다음이고 다 아무것도 없을 때 기준시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처럼 매매사례 가액이 공시되는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네. 주택, 아파트 특히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증여세 신고 시기를 중요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나랑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 사례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신고하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부담부 증여 신고는 일단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양도소득세랑 증여세 신고 이렇게 두 가지 세목이 신고가 되는데 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죠? 신고 기간은 증여하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돼요. 증여세, 양도세 모두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요. 2017년까지는 기간이 좀 달라서 네. 헷갈리셨는데 작년 2018년부터는 이게 통일이 됐어요. 네. 똑같이 3개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되느냐? 네, 그럼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3개월 뒤에 저희한테 와서 신고해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정확한 증여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계획한 대로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신고 기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증여일 전에 3개월부터 마감한 날짜가 신고하는 날짜예요. 아, 신고하는 날. 네. 그러니까 신고 기한인 3개월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신고했으면 그 날짜까지 네네네. 매매 사례가액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네. 뭐 사실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죠. 매매사례가액이 되게 많다고 하면 제일 똑같은 거에 제일 가까운 날짜여야 되는 거죠. 정말 내 거랑 똑같은 거에 가장 가까운 날짜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만약에 2월 1일 날 네. 증여를 했다. 네. 그러면 신고 기한은 3개월이니까 2월 말 3, 4, 5. 5월 5월 말일까지.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도 그렇고 증여세 신고도 5월 말일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실행 단계 때 계획하실 때 지금 현재 시세를 막 보시고 한 얼마랄까요? 얼마랄까요? 10억 이야기인데 10억짜리인데 10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14억? 매매사례가 14억 있다. 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14억에 증여해야겠구나 하셨는데 그리고 와서 3개월이 지나가지고 한 5월 초에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14억, 고객님께서 14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선 이제 증여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가 5월 초에 봤더니 더 오른 거죠. 15억. 너무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네. 지금 세금적으로는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저희를 2월 달에 찾아오셨다면 저희가 14억에 그때 바로 신고를 하면 그 금액으로 확정해서 신고가 들어갈 수 네네. 있는데 5월까지 되면 그 사이에 많은 거래들 중에서 나랑 유사한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일 가까운 날짜에 막 15억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작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증여하고 나시면 그때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부담부 증여는 신고를 바로바로 하잖아요. 네,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좀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추이를 보자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신고 기한이 네. 중요하다. 그럼 이제 신고
기한을 지켜서 저희한테 맞춰주시면 저희가 신고서 작성해서 하는 건 사실 세무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확한 계산은 당연히 정확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도 있잖아요. 네. 사후관리가 중요한 게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거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를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이 나중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상환을 수증자가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아니라 거죠. 증여였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소급해서 증여세를 증여세를 있는 거죠. 그러면 가산세도 왕창 나오고 엄청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채무 상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증자의 재산으로 상환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후 관리하거든요. 네. 저희가 일단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실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취득세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또 별도로 사후 관리까지 꼭 있다는 사실을 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공시지가가 이제 지금 2월달에 토지 공시지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번 부담부 증여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를 만나셔서 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발표하고 토지 공시가격은 이제 개별 토지 공시가격, 개별적인 주택 공시가격, 네, 주택은 4월, 토지는 5월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담부 증여라든지 증여라든지 혹은 다른 부동산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